벡터 제어와 피드백, 감속기가 한 모터 시스템에서 맡는 역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오르막에서 느려질 때 목표와 실제를 비교해 힘을 보태는 원리가 로봇 관절의 피드백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에서 엑셀을 같은 만큼 밟아도 평지와 오르막의 속도는 왜 달라질까요? 오르막에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속주행 장치는 목표 속도와 실제 속도를 계속 비교해 부족한 힘을 보탭니다. 로봇 관절도 같습니다. 하중이 바뀌어도 목표 각도를 지키려면 실제 상태를 되돌려 받아야 하고 모터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며 빠른 회전을 관절에 필요한 느리고 큰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세 역할을 각각 피드백, 벡터 제어, 감속기가 맡습니다. 세 용어는 같은 문서 안에서도 서로 다른 위치에 나타납니다. 벡터 제어는 서버 드라이브나 인버터의 제어 방식, 전류 루프, 회전 자각 설정에서 만납니다. 피드백은 엔코더와 전류 센서, 속도 루프와 위치 루프, 제어 이득 항목에 등장합니다. 감속기는 모터와 로봇 관절 사이의 기계 부품이며 감속비, 연속으로 허용하는 토크, 효율, 백내시로 규격을 읽습니다. 전자회로와 제어기, 기계 전달계를 이어 읽으려면 세 용어가 모두 필요합니다. 목표 속도가 시속 100km인데 센서가 96km를 읽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값의 차이인 시속 4km가 오차입니다. 제어기는 이 오차를 보고 엑셀 명령을 늘리고 달라진 속도는 다시 센서로 측정됩니다. 결과가 입력 쪽으로 되돌아오는 이 정보가 피드백, 우리말로 되먹임입니다. 로봇 관절에서는 엔코더가 실제 각도를 돌려주고 전류 센서가 실제 모터 전류를 돌려줍니다. 목표와 실제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동작하면 음의 피드백 페루프가 됩니다. 서브 모터의 피드백은 보통 한 겹이 아닙니다. 가장 안쪽의 전류 루프는 모터 토크를 빠르게 조절합니다. 그 바깥의 속도 루프는 목표 회전수와 실제 회전수를 비교하고 가장 바깥의 위치 루프는 목표 각도와 실제 각도를 비교합니다. 안쪽 루프일수록 더 빠르게 돌아야 바깥 루프가 안정적으로 명령을 맡길 수 있습니다. 벡터 제어는 보통 이 구조의 가장 안쪽에서 전류를 제어합니다. 따라서 벡터 제어와 피드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벡터 제어는 피드백 구조 안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전류 제어 방식입니다. 자전거 크랭크가 옆으로 뻗어 있을 때 페달을 아래로 누르면 회전시키는 힘이 크게 생깁니다. 반대로 크랭크 축을 향해 밀면 힘은 들지만 회전에는 거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크랭크가 돌면 힘을 줘야 할 유효한 방향도 계속 돌아갑니다. 모터 안에서도 회전자 자기장의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벡터 제어는 이 회전 방향을 따라가는 좌표계를 만들고 전류를 회전에 기여하는 성분과 자속을 만드는 성분으로 나눕니다. 화면의 Q축이 토크 성분, D축이 자속 성분입니다. 실제 모터에는 A상, B상, C상에 물결치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 세 값을 그대로 다루면 제어할 숫자가 계속 변해 복잡합니다. 먼저 클라크 변환으로 3상 전류를 고정된 두 축으로 바꾸고 파크 변환으로 그 두 축을 회전자 자기장과 함께 돌립니다. 그러면 D축과 Q축 값이 비교적 일정한 제어량이 됩니다. 제어기는 목표 DQ 전류와 측정값의 오차를 보정하고 역변환과 펄스폭 변조를 거쳐 3상 인버터를 구동합니다. 이 과정에는 상전류 측정과 회전 자각이 필요합니다. 회전 자각은 센서로 재거나 추정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센서리스 벡터 제어도 피드백이 없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전거로 언덕을 오를 때 낮은 기어를 쓰면 페달을 여러 번 돌려야 하지만 바퀴에는 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속기도 빠르게 도는 모터를 느리게 만드는 대신 출력축 토크를 키웁니다. 감속비가 10대 1이고 모터가 분당 3000 회전한다면 출력축은 얼마나 빨리 돌까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력 속도는 분당 300 회전입니다. 이상적인 토크는 10배지만 실제 출력 토크는 여기에 감속기 효율을 곱해야 합니다. 속도를 토크로 바꾸는 것이지 감속기가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속기의 대가는 효율 손실만이 아닙니다. 기어 이 사이에는 조립과 윤활에 필요한 작은 틈이 있고 회전 방향을 바꾸면 이 틈을 건너는 동안 출력축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핸들을 반대로 돌릴 때 잠깐 헛도는 느낌과 비슷한 이 빈틈이 백내시입니다. 모터축 엔코더는 이미 움직였다고 보고해도 감속기 뒤에 로봇 관절은 아직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밀 장비가 출력축에도 엔코더를 달아 이중 루프를 구성하는 이유입니다. 감속비가 커지면 모터가 느끼는 부하 관성은 감속비의 제곱에 반비례해 줄지만 최고 속도와 역구동성, 효율과 백내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표 각도가 들어오면 위치 피드백이 실제 각도와 비교해 필요한 토크를 정합니다. 벡터 제어는 그 토크 명령을 DQ 전류 목표로 바꾸고
측정한 전류와 회전 자각을 이용해 펄스폭 변조를 갱신합니다. 모터가 만든 빠른 회전은 감속기를 지나느리고 큰 관절 토크로 바뀝니다. 관절의 실제 움직임은 다시 센서로 돌아와 루프를 닫습니다. 전류가 거칠고 토크가 출렁이면 벡터 제어의 전류 측정과 회전 자각을 우선 살피고 하중이 바뀔 때 위치를 못 지키면 피드백 센서와 이득 전류 제한을 확인합니다. 방향 전환 뒤 출력이 늦게 따라오면 감속기 백내시를 점검합니다. 드라이브 문서에서는 벡터 제어의 전류 측정 방식과 회전 자각 출처, 전류 루프 주기를 봅니다. 피드백 항목에서는 센서 종류와 분해능, 표본 주기, 제어 이득을 확인합니다. 감속기 사양에서는 감속비뿐 아니라 전격 토크, 최대 입력 속도, 효율과 백내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벡터 제어는 약한 모터를 무조건 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피드백은 전류와 토크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큰 감속비도 속도와 정밀도의 대가를 남깁니다. 세 층의 한계를 함께 읽어야 실제 로봇 관절의 동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터 문서를 전류 방향, 오차, 속도와 힘의 세 층으로 읽어보시고 아마따 아카데미를 구독해주세요.